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부모님들, 머리 감기가 힘들다는 분들, 옷도 혼자서 입지 못한다는 분들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보면은 날개 부러진 새처럼 얼마나 생활이 불편할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대처하고 건강한 어깨로 밝은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깨 질환의 원인, 예방, 치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병수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깨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복잡하더라고요, 구조가. 그래서 저희들은 어깨 아프다 하면 50견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외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질병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외상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어깨 주변의 골절과 탈구, 그리고 관절순의 파열이라든지 다치고 나서 외상 후성 광직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도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질병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석회화 건염, 유착성 피막염, 그리고 목 디스크나 종양에 의해서도 어깨 통증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외상과 질병 모두에서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연세 드시면서 퇴행성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젊은 분들에서는 외상에 의해서도 회전근개 파열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통증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유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스포츠 활동에 의한 경우는 팔을 위쪽으로 드는 오버헤드 액티비티라고 저희 표현하는데요. 예. 배드민턴이라든지 수영, 야구에서 볼 던지는 상황에서 젊은 나이 때는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20에서 40대에서는 외상과 자주 관련되고 어깨 주변의 다양한 골절과 탈구라든지 회전근개의 힘줄부터 파열까지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겠습니다. 그 외에 30대에서 40대 분들이 이제 다 아픈 경우에는 여성에서 외상 없이 갑자기 발생한 급격한 통증일 때는 석회화 건염을 먼저 의심하게 돼 있고요. 50에서 60대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상과 무관하거나 혹은 아주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 50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게 네. 발병하는 원인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50견 아니겠습니까? 50대에 생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 보니까 아예 움직이들 못 하시더라고요. 네. 팔을 고정시켜서 조금만 막 이렇게 하시면서 힘들어들 하시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 자, 50견이는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50견이라고 표현한 질환의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진단합니다. 대부분 유착성 피막염인데 외상과 관련성은 다양합니다.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다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증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것이 주된 증상인데요.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착용하거나 조금 탈의하실 때 힘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대변 후에 뒤처리하는 그런 것이 좀 힘들어질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든다거나 옆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는 모든 방향에서 관절 운동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증상이 회전근개 파열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로 회전근개 파열이 없을 때 확실하게 50견 또는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진단될 수 있겠고요. 네.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도 아주 가끔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다. 네. 통증을 완전히 잃고 참 좋아졌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하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50견의 경우에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입니다. 다양한 투약과 주사 치료 그리고 적극적인 물리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50견, 유착성 피막염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도 가끔 시행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 기간 동안 다양하게 시도했는데 실패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가 돼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하고 연관될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운동 범위가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환자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아하. 시행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으시고 예, 또 예. 당뇨하고 연관된 경우에는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환자분이 조기에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네. 수술적인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실 때 오십견보다도 실은 회전근개 파열이 네. 굉장히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회전근개란 말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파열돼서 그렇게 통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어떤 질환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회전근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를 둘러싼 4개의 근육 및 힘줄층을 회전근개라고 표현하고요. 대부분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외상 없이 파열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는 외상에 의해서 파열되기도 하고요. 야간통, 밤에 통증으로 잠을 자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운동 제한, 50견처럼 모든 방향에서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 파열이 4개 중에서 3개 이상 진행돼 버리면은 팔을 자발적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악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회전근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이 근육이 견갑하근이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건 정면에서 본 사진이 되게 되는데 위쪽으로 지나가는 이 부분이 극상근입니다. 아하.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게 극하근이고요. 네. 밑에 있는 마지막 힘줄이 소원근. 이 4가지 근육이 회전근개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팔을 회전시킬 때 사용되는 근육이다 그 말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동그랗게 지붕개자인데요. 이렇게 아. 어깨 팔뼈를 예, 예. 4개의 힘줄이 동그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회전하듯이 회전근개라고 표현합니다. 근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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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제 회전근개 파열할 때 주된 증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0견 유착성 피막염에서도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처럼 이제 팔을 들었을 때 환측, 아픈 쪽은 근측에 비해서 회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도 반대쪽에 비해서 잘 안 올라가는, 양쪽을 비교했을 때 운동 제한이 되는 경우에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일 때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엑스레이상 보시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네. 엑스레이상 정상적인 견봉에서 골극이라고 표현하는데 뼈가 이렇게 길게 길어난 경우에 아, 저런 경우 예. 노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노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원래 타고난 모양이 그렇기도 한데요. 아하, 이 사진 예. 보여드린 이 사진은 노화 현상에 의해서 뼈가 길어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예. 날카롭게 예. 길어났네요, 예. 보니까. 뼈가 길어 나오게 되면 이 하방에 있는 이 힘줄이 엑스레이상 보이진 않겠지만 파열이 된 경우 흔하게 되고요. 아, 저기에 예. 자주 이제 닿기 예,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쓰면서. 예, 예. 팔을 예. 위쪽으로 들 때 이 그 견봉에 날카로운- 의해서 힘줄이 날카로운 파열되게 뼈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MRI 사진인데요. 가운데 사진은 보시면은 이게 팔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견봉 이 부분에서 뼈가 날카롭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까맣게 보이는 극상근,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정상적으로 검게 보이는 힘줄이 뼈 이 부분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파열이 진행되어서 하얗게 힘줄이 파열되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회전근개를 정확한 대결절 부위에 부착시켜야 되는데요. 수술 후에 부착된 사진입니다. 이 수술 전에 하얗게 보였던 회전근개의 파열된 부분이 예, 예. 봉합 후에 나사가 되겠고요. 예, 연결된 실에 의해서 까맣게 정상적으로 복원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방봉합이라고 해서요. 절개를 해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관절 내시경으로 가능하게 되고 아하. 파열이 얼마나 심하고 여러 힘줄이 파열됐냐에 따라서 이제 뚫게 되는 구멍 개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 예. 대부분의 경우에 최근에는 개방성 봉합보다는 관절경화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다거나 예. 아니면 출혈이라든지 그런 염증에 대한 합병증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의외로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수술 받았던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어깨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되고 나서도
그 수술하고 나서도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수술하게 되면 얼마만큼 팔을 못 쓰는 건지 어느 정도 입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파열된 힘줄은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고요. 그런 네네. 경우에 언제냐면 부분 파열이라든지 통증이 거의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전신 상태가 불량하고 고령으로 도저히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기 힘들 때는 다양한 주사라든지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파열된 힘줄 자체는 수술로 복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만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입원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가 되겠고요. 봉합을 시행한 경우에 보조기는 6주 정도 착용하게 됩니다. 네. 보조기를 6주 착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깨 관절의 강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6주 후부터는 적극적인 재활과 이제 운동 치료로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통증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수술 때 관절경 소견인데요. 이 파열된 힘줄이 정상적인 팔뼈를 덮고 있어야 될 부분이 파열돼서 내측으로 전이되어 있습니다. 이 뼈가 보이면 안 되는데 파열이 너무 진행돼서 이 뼈가 다 훤히 보여버리는 사진이고요. 이제 이 아까 보여드렸던 MR상 보여드렸듯이 나사를 받게 되는데 나사에 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 가지고 이 회전근개를 정상적으로 복원을 해주면 아까 보였던 이 상완골 뼈 부분이 회전근개로 깨끗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되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다친 적도 없는데 너무나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석회가 끼었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석회가 낀 것이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질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폐혈관염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여성분들이 더 발생합니까? 여성에서 훨씬 더 호발하고요. 아하. 대부분 경우 30대에서 40대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까지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회전근개 안에서 석회가 형성이 되면서 회전근개 안의 압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급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대부분 치료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먼저 선행하기는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아주 심해서 도저히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술적인 치료도 시행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젊어서 이렇게 또 어린 아이 때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깨가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 친구들 보면은 커서도 이렇게 어깨가 자주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스포츠 활동이 어린 나이부터 노년층까지 많이 증가하면서 외상에 노출될 기회가 과거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나이에서 어깨가 한번 탈구 빠지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성 탈구 다쳐서 빠지는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서 반복적으로 탈구되기가 쉽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다방향성 불안정성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특별히 다치지 않았는데 어깨를 혼자 덜컥덜컥 하면서 빼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근력 운동만 해도 충분하고 가급적인 수술적인 치료는 고려하지 않고 유발 행위를 본인이 덜컥덜컥 빼는 것만 주의하시면서 근육 강화 운동만 하시면은 수술적인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수술한다고 하면 또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수술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어깨가 빠지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보시겠습니다. 외상성 탈구인데요. 정상적인 견갑골과 팔뼈가 이탈되어지는 것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팔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에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팔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돼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셔가지고 탈구를 먼저 맞춰야 되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견갑골하고 상완골이 어긋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맞추고 나면은 정상적인 관절이 복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저희 MRI 같은 거를 찍어보게 되면요. 관절
순이 파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예. 젊은 나이에서 반복적으로 탈구가 되면은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로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구해서 항상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젊은 연령에서 반복적으로 탈구되는 경우, 다친 경우에 한해서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고 유발 행동에 의해서 본인이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다방향성 불안정성에서는 절대 수술적인 치료는 시행되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이제 수술이 겁나기 때문에 또 미루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우선은 뭐 큰 병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게 방치했을 경우는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젊은 나이에서 외상성인 탈구에서 반드시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겠습니다. CT 소견인데 이게 팔뼈고요. 예. 이게 견갑골인데 견갑골의 정상적인 뼈 부위가 탈구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 날아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견갑골이 일부가 없기 때문에 예. 탈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MRI를 보시겠는데요. MR 보시면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이제 탈구에 의해서 파열된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복원해줘야지만이 팔이 자주 빠지는 경우가 이제 없어지겠고요. 관절경 수술 소견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견갑골과 팔뼈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관절순이 이 탈구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네. 자주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절순이 찢어지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이 찢어져서 관절순이 오래되게 되면 정상적인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리를 시켜준 다음에요. 예. 아까 없어졌던 관절순이 이렇게 복원이 되는 사진입니다. 이건 실이고요. 네네. 없어졌던 관절순이 이렇게 복원시켜서 봉합을 해놓게 되면은 다시 이 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파열되면은 제가 뼈하고 관절순이 파열돼서 없어지면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상적으로 관절순을 복원시켜주면은 이 아하. 빠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빠진 것을 방치하다면 50견이라든지 아까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도 더 빨리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탈구를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은 관절순의 위치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CT상 보여드렸던 것이 골성 구조물도 변하게 됩니다. 아하. 정상적인 견갑골과 상완골의 골성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원치 않겠지만 절개를 크게 해서 개방적인 수술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젊은 나이에서 반복적인 탈구일 때는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기 네네. 수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반드시 어깨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어떤 분 보니까 그 쇄골, 네. 쇄골 미인이라고 요즘에 얘기하던데 이 쇄골은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쇄골도 빠진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겠죠? 예. 쇄골이 탈구된다고 응급실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예. 이 경우는 반드시 외상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엑스레이 보시겠는데요.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쇄골이라고 표현하죠. 이 예, 쇄골이 견갑골과 관절을 이루는데 정상적인 사진에서는 이 쇄골 높이와 견갑골 견봉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견갑골은요 네. 등뼈 뒤쪽에 네. 있는 거죠? 어깨 상완골을 잡아주는 이 날개뼈라고 표현하는데요. 날개뼈. 예. 날개뼈의 견봉이란 부분과 쇄골 부분이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외상에서 탈구가 되면 이 부분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견봉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외관상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탈구된 관절이 이제 보이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견쇄관절 탈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는 이런 경우에는 금속 판과 나사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탈구된 그 관절막을 일일이 봉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금속으로 견쇄관절 탈구일 때는 이제 정복을 유지를 시키게 되고 2개월 지나면은 금속을 제거하게 됩니다. 탈구 때 보였던 쇄골과 견봉 높이가 다른 것이 금속 제거 후에는 반듯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엑스레이상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조금만 다쳐도 쇄골은 자주 부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잘 붓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런 경우에 정밀 진단을 통해서 치료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참아버리셨거든요. 50견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통증은 많이 좀 없어지셨는데 가동 범위가 아주 좁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질 못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되는 것인지.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아. 통증과 야간통, 운동 범위 제한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예. 정확하게 MRI나 초음파로 진단이 된 후에 예.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는데요. 파열이 없는 오십견 같으면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예. 만약에 MRI상 힘줄 파열이 돼 있다면 통증은 없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을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안쪽으로 퇴축이 돼버리고 추후에는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파열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복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동 범위도 네.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네, 되겠군요. 가동 범위 제한 자체는 회전근개 파열과 파열의 유무와 관계없이 예. 일단은 적극적인 재활로 치료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어깨 통증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만성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진통제 늘 드시고 뭐 날마다 이렇게 지속되는 통증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통증 없이 살도록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통증의 원인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에 의해서도 어깨 통증은 생길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종양에 의해서도 어깨 통증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어깨 주변에 통증이 발생할 때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학적인 진찰 소견 가지고 의심은 할 수 있겠고요. 의심이 되면 그 해당 범위에 대한 엑스레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MRI 촬영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 네네. 그 정밀 촬영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되어야지만이 통증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가정주부들 특히 보면은 목 뒤부터 시작해서 어깨 부위 전체가 이렇게 눌러주고 좀 해주면은 좀 시원해진다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통증으로 날마다 시달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목 디스크 외에도 예. 근동통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목 뒤쪽이라든지 승모근 쪽으로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되는데요. 아.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목 디스크가 아닌 것이 배제가 되고 나면은 네네. 그 다양한 통증 클리닉 주사 같은 걸로 통증은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드민턴을 하기 때문에 저도 늘 어깨가 조금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깨를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경우에 저도 가동 범위가 등 뒤 같은 걸 이렇게 올릴 때 상당히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알고 가동 싶습니다. 범위 자체는 적극적인 재활로 얼마든지 좋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이 유발되는 팔을 반대 팔로 잡고 전방 거상을 이렇게 올린다거나 옆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서 뒤로 올린다거나 네.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네네. 혼자 통증에 의해서 반대쪽 팔로 잡고 올리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이제 약이라든지 주사 치료와 동반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통증 없이 조기에 운동 범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통증이 왔을 때 네. 뭐 뜨거운 걸로 스프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침을 맞는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처법을 좀 제대로 아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인 외상과 관계된 통증일 때는 아이싱, 냉찜질이 원칙입니다. 예. 부딪히거나 심하게 손상을 받은 증후가 있을 때는 냉찜질을 시행하셔가지고 붓기를 빼고 열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운동 후에 근육이 뭉친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위 같으면 따뜻한 온열 치료가 효과가 있고 저주파 자극이라든지 다양한 마사지 같은 치료도 분명히 도움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CT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병수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깨는 인체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입니다. 어깨 통증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원치 않는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어느 기간 이상 유지가 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로 항상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벌써 여름의 끝자락에 다가온 기분입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가까운 곳에 여행 계획이라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여행지의 새로운 풍경은 늘 보던 풍경의 권태로부터 몸과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부드럽게 치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신다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